반갑습니다. 김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항식 곱셈 공식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곱셈 공식을 충분하게 연습하지 않고 인수분해 넘어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혹은 곱셈 공식 나름대로는 기억을 했지만 이걸 형식으로, 단어로 시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인수분해 할 때 또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도록 제가 곱셈 공식 파트에서 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방법을 기억하시고 오늘 인수분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와 인수와 그리고 인수분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요, 인수분해를 선행으로 좀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수를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것이고요. 결국 인수분해에서의 가장 기본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는 거죠. 공통인수. 그리고 공통인수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뜻부터 먼저 정확히 살펴보고 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했는데 안 읽어주시면 좀 섭섭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하나의 다항식이 있어요. 자, 전개된 거죠. 전개가 된 게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자, 전개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꾼대요? 곱으로 나타내는 것.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떠올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 자, 인수가 뭐라고요? 인수는 곱셈으로 연결된 다음에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합니다. 그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다음에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인수분해라는 것을 공부했거든요. 자, 15를 소인수분해하면 소수와 소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때 소인수라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곱으로 요렇게 표현된 것 중에 소수를 말하잖아요. 즉 약수인 것 중에서 소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수라는 것은 약수의 개념과 유사하겠네요. 맞습니다. 인수는 약수로 바라보시면 돼요. 수에선 약수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그 각각의 요소인 거니까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식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전개되는 다항식인 거죠. 그럼 이제 이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낸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즉, 이 전체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인수는 누구예요 한다면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인수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쌤, 3 곱하기 5라는 것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로도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 가로와 가로의 곱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럼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지 않나요? 물론요. 그러니까 인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인수가 되기는 해요. 단 이거 전개했을 때 얘랑 같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이렇게 힘들게 인수분해하지 않아요. 다른 말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얘를 원래식, 즉 x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다 찾아가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중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인 것은 이라고 고르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한 그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하는데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인수분해를 배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이들, 그 요소들을 우리는 그냥 그 다항식의 인수, 그러니까 그냥 인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줄을 그어드렸죠.
주어진 처음 다항식의 인수. 그래서 누구의 인수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약수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단계별로 가야겠죠. 자,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것이 원래는 기본 사항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을 바라봤을 때 각 칸에서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그 i를 괄호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곱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거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각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누구예요? A죠? A 묶어내면 가로하시고 X 들어가시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다시 분배해서 원래 거랑 같아지는지를 꼭 확인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끝내고 막 그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 상단에 문제 있고 막 연습하고 상단에 문제 막 연습하고 그거는 노동하는 거죠, 노동. 그래서 우리 체육하지 말자라고 해요, 제 친구들한테. 우리 체육하지 말자. 체육 안 하려면은 인수분해하고 다시 전개해서 원래랑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는 연습하면은 좀 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6x, 2x, y. 자, 그럼 수 먼저 볼까요? 6과 2의 약수는 3이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x 공통인수죠. x 끄집어내면은, 그러면 앞에 거. 6x란 i는 결국 3x 곱하기 2가 되죠. 여기는요, 2x 곱하기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이 아니죠. 6과 2의 공약수는, 이제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자, 6과 2의 최대 공약수는 2죠, 2. 그러니까 2 곱하기 얘 x 곱하기 3 쓸 수 있죠. 얘도 2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했을 때 각 항의 공통인수가 바로 뭐냐면 이 x가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2x 묶어내주고 앞에 가로는 3 플러스 뒤에는 플러스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배해서 원래 거랑 확인. 그럼 원래가 이거네요. 6x를 공통인수로 약분하고 몫이 괄호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낸다 의미는 몫이 괄호 안에 들어간다. 각 항의 몫이 괄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 괜찮죠? 3번입니다. 자, 공통인수가 보이죠?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얘는 a 곱하기 2b가 되는 거니까 공통인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a가 공통인수가 되겠죠. 얘를 적어주자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네요. a 묶어내시고 가로 a 플러스 2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이요. 6x제곱 y 4xy제곱 수 먼저 봅니다. 6과 4의 공약수, 즉 최대 공약수가 2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여기는 자, 일단 쓸게요. 3x제곱 y 여기는 2 곱하기 2xy제곱. 단계별로 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x제곱과 x를 봤더니 누가요? 바로 x가 공통인 거. y도 한 개씩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하고 앞에 거부터 한번 봅니다. 자, 2 끄집어내고 x 하나 끄집어내고 y 하나 끄집어내면은 앞에 항에 남는 건 뭐예요? 3x만 몫으로. 그리고 계산해서 원래 거 같아지는 확인. 자, 뒤에 거는요. 2, 그 다음에 x, 2 곱하기 x 곱하기 그리고 y 하나 하고 y가 한 개 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공통인수가 2xy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xy 묶어내주고 그 다음에 3x 들어가시고 마이너스 y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곱해서 6x제곱 y 되는 거 맞고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2가 빠졌네요. 자, 이거 2로 약분하는 거니까 여기 y가 아니라 그쵸? 저도 실수합니다. 네, 그래서 확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서 여기는 2y 그리고 다시 분배 법칙 써서 원래 거와 같았는지 확인.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다. 이것은 4번의 답이 되겠죠. 괜찮았어요. 네. 자, 이제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어낸 다음에 그리고 괄호 안을 봤을 때 곱셈 공식의 그 결과 형식에 맞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래는요, 저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합의 제곱.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저렇게 했던 거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할 거예요. 합의 제곱을 이렇게 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전개를 한 거죠. 그 전개한 것을 다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합을 제곱한 결과는 제곱, 제곱, 곱의 2배 합. 차의 제곱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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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의 2배 차. 그러니까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얘를 만족한다면 이렇게, 얘를 만족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인데 그럼 나중에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개되어 있는 거에 항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항이 몇 개죠? 항이 3개죠. 둘 다 항이 3개죠. 자, 그리고 양 끝을 보면은 제곱, 제곱이라는 단어를 2번 말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제곱하기 전에 곱의 2배, 곱의 2배, 곱의 2배 이거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느냐? 곱의 2배. 저 이렇게 쓰기 하거든요. 그래서 전개된 식을 바라봤을 때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것을 완전 제곱을 의심해봐라. 완전 제곱식 의심. 완전 제곱식을 의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항 3개 맞죠? 항이 3개. 양 끝을 봤어요. 이거는 a의 제곱이에요. 맞죠? 얘는요 4의 제곱이에요. 제곱,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제곱하기 전에 a와 4 곱한 거에 2배. 8a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바로 완전 제곱. 그래서 a와 4를 넣어주시고요. 가운데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항이 몇 개? 항이 3개.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제곱, x의 제곱 맞죠? 얘는요. 3의 제곱 맞죠? 그리고 가운데 확인하라고 했죠? x랑 3을 곱한 거의 2배. 6x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x, 3 그리고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체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형광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전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 형광펜 칠하고 형광펜 칠해서 같은 거 확인을 해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곱, 제곱 두 번 곱하잖아요. 제곱, 제곱, 곱의 2배 이런 식으로 별걸 다 시키죠. 안 그러면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제곱차 제곱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래 저희가 했던 거는요. AP, AP, 앞 같고 뒤 같아요. 앞, 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보호가 반대일 경우 합차의 곱이죠. 그러면 얘를 일로 가는 거는 전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는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전개되어 있는 식의 이제 얘를 관찰하는 거죠. 얘 항이 몇 개예요? 항이 2개죠. 항이 2개. 그리고 읽어주세요. 제곱, 차, 제곱. 자, 항이 2개, 제곱차, 제곱이면은 반드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의 곱으로. 얘는 합차의 곱, 혹은 차합의 곱 상관없습니다. 곱으로 인수분해.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항이 몇 개죠? 항이 2개 맞죠? 그리고 제곱. 얘는 a의 제곱이죠? 25는요? 5의 제곱이죠? 항 2개, 제곱차, 제곱, 제곱차, 제곱, 합차의 곱, 차합의 곱.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a와 5를 더한 거 먼저 적었다면은 a 빼기 5를 뒤에 적으면 되죠. 너무 쉽죠? 항이 2개. 자, 9x 제곱은 뭡니까? 3x 전체의 제곱이고요. 4y 제곱은요. 2y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곱차, 제곱. 아우,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그죠? 합차의 곱. 3x 플러스 2y, 뒤에는 3x 마이너스 2y, 인수분해 완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실게요. 얘는 좀 읽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근데 전개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합곱. x제곱 합 x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곱의 인수분해.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쓸게요. 합곱의 인수분해라고 적어주세요. 합곱의 인수분해. 그래서 합곱 용어가 이거죠. 자, 그리고 전개되는 식을 좀 관찰해 보자면 항이 몇 개예요? 항이 3개예요. 항이 3개. 여기까지 하면 아까 처음에 또 완전 제곱식과 처음은 같죠. 그러나 x제곱, 1x제곱이죠. 그래서 1x제곱, x제곱 합 x 플러스 곱, x에 대한 2차식, 그쵸? x에 대한 2차식인데 합 x 플러스 곱, 그래서 그 합과 곱을 알아요. 그래서 뭘 합하면 얘가 되고 뭘 곱하면 얘가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하나, x 플러스 또 다른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항이 몇 개예요? 항이 3개. x제곱 합 x 플러스 곱. 자, 그럼 제가 끝을 올렸잖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여기서 퀴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란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우리가 합을 해서 어떤 수가 나오고 곱을 해서 어떤 수가 나올 때는 정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자, 이거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아이들은 정수로 하면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이 9고요. 곱이 14인 두 수를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합해서 9가 되고 곱해서 14가 되는 걸 찾을 건데 곱을 먼저 잡는 게 편하죠.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곱이 14가 되는 아이는 누가 있죠? 1과 14인데 합이 9가 아니죠. 자, 2, 7에 14. 이거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9 맞네요. 즉 2하고 7인 거죠. 그 2하고 7의 합이 9. 2하고 7의 곱이 14. 그래서 얘는 합 2하고 7의 합 x, 2하고 7의 곱 14가 되니까 얘 인수분해 x 플러스 하나, x 플러스 또 다른 하나, 그리고 전개 확인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x제곱 합 9, x 곱 14 이렇게 꼭 시켜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나올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2번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은 합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고요. 곱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곱이 음수란 얘기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란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다 부호가 큰 수의 부호가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곱이 음수.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의외로 이거를 친구들이 많이 몰라해요.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나는 양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음수가 된다.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나가 양수이고 그리고 하나는 음수가 되는데 이때 양수와 음수의 합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수와 음수를 합한다는 것은 절대값의 차에다가 그리고 여기 뭐예요? 절대값 큰 수의 부호, 절대값 큰 수의 부호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합이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음수의 절대값이 컸다는 얘기예요? 양수의 절대값이 컸다는 얘기예요? 음수의 절대값이 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곱이 일단은 18이 되는 두 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누구 있죠? 1과 18인데 차이가 3이 안 나와요. 2구도 차이가 3이 안 나요. 6, 3 어때요? 차이가 3 나오죠. 절대값의 차. 그러면 큰 쪽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작은 쪽에 플러스 붙이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하면요? 합하게 되면은 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과정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3x 플러스 마이너스 6과
3의 곱. 정확히 플러스 3을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럼 읽어보실까요? x제곱 합 x 플러스 곱. 두 수가 마이너스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x-6,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 갈 건데요. 이거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제가 지우는 동안 요거 3번하고 4번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만 좀 지울게요. y가 있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3번. x에 대한 식으로 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 y 곱하기 x 플러스 5y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합이 마이너스 6y가 되고 합이 마이너스 6y가 되고 곱이 플러스 5y 제곱이 되는데 y를 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이 5가 되는 두 수는 자, 합이 음수가 나왔어요? 합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곱은 양수인데 둘 다 음수였다는 얘기죠. 합은 음수, 곱은 양수, 둘 다 음수. 그럼 일단 곱이 5가 되는 두 수 양수 먼저 하시면 돼요. 1하고 5 있죠. 그런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의 곱은 5 맞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니까 마이너스 6 맞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y제곱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5y 곱한 거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y 더하기 마이너스 5y 이것이 마이너스 6y가 된다는 얘기죠. 얘까지 해서. 맞아요?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x 더하기가 a 역할인 거죠. 그리고 x 더하기 요거 하나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여기 가운데 더하기 생략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위치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4번은요. 볼게요. x제곱 플러스 3yx 그 다음 마이너스 28y제곱입니다. 자, 곱이 음수인데 합은 양수예요. 그러면은 두 수의 부호 다르고요. 양수의 절대값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차이가 곱은 28인데 차이가 3 나는 게 누구 있어요? 4, 9, 7이죠. 아, 4, 7에 28 그리고 차이가 3 그러면은 어디에다 플러스를 줘요? 절대값이 큰 쪽에 양수 줍니다. 즉 7, 그 다음에 4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8 합해서 3 그런데 y제곱인 거니까 y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수 찾았어요. 두 개 곱한 거 이거 맞죠? 두 개 더한 거 3y 맞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하나 즉 7y x 플러스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4y 이렇게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원리를 적용하니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자, 오늘 마지막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저희가 에너지를 좀 쏟아야 돼요. 그런데 수에 대한 감각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천천히 그냥 다 적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절대값의 차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다음 부호의 덧셈 요거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잘 따라옵니다. 자, 보실게요.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됐었고요. 맞죠? 그럼 찾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개할 때는 x항과 x항을 곱했을 때 바로 x제곱항이 나오니까 ac x제곱이 나오고요. 상수항과 상수항을 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니까 상수항끼리 곱해서 bd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죠. adx 안쪽끼리 곱하죠. bcx 두 개 더해서 ad 플러스 bc가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오우,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자, 그래서 ad 플러스 bc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죠? 자, 이제 조금 제가 에너지 쏟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찾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항이 3개 맞고요. 아까처럼 볼게요. 항이 3개, 그런데 1x제곱 합 x 플러스 곱이랑 좀 다른 형태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라고 하시면 돼요. 항 3개, x에 대한 2차식, 단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요 정도만 적어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양 끝에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1번, 1번입니다. 둘 다 좀 순서가 순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곱해서 AC가 되는 거 AC, 곱해서 BD가 되는 거 BD 잘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 곱해서 AD, 대각선 곱해서 BC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이 바로 누구면 돼요? 여기면 돼요. 그래서 얘는 X의 개수가 대각선의 곱의 합, X의 개수가 대각선의 곱의 합.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곱, 대각선의 곱의 합.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중요합니다. 곱, 대각선의 곱의 합. 대각선의 곱의 합이 X의 개수. 이거 확인이 됐다면 인수분해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케이 됐다. 그럼 실제 여기는 X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없죠. 그러면은 요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요렇게 묶어서 요거. 그리고 요렇게 묶어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구분해서 적는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가로는 위치 바뀌어도 상관이 없긴 하니까요. 자, 이제 연습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1번 3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자, 항이 3개 맞나요? 네. x에 대한 2차식 맞나요? 네.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곱, 대각선의 곱의 합. 괜찮죠? 네.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나중에는요. 막 이랬던 애들도 나중에 다 좋아해요. 자, 곱이 3인 거 3하고 1.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일부러 한번 제가 좀 시행착오를 좀 거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곱이 2가 되는 거를 2, 1 이렇게 적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곱해서 3, 곱해서 2 더했는데 7이 아니다. 그럼 지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바꾸면 되죠, 이제. 여기가 보면 돼요. 1, 2. 그리고 곱 6, 곱 1. 대각선의 곱의 합. 1과 6의 합이 바로 x의 개수 7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적는다고요?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x. 그리고 적을 때 밑에다 적어도 괜찮죠.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적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2. 그래서 인수분해 완료. 그러면 얘는요. 다시 적어볼게요. 3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2 하고 저희는 멈추면 안 되죠.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확인형. 자, 곱해서 3x 제곱, 곱해서 2, 6x, 1x, 7x 완료. 이렇게 하면은 암산력도 늘어나요. 자, 2번도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2번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항이 몇 개죠? 3개요. x에 대한 2차식 맞나요? 오케이. x제곱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곱, 대각선 곱의 합. 자, 곱이 6이 되는 거 뭐 있을까요? 2, 3이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대각선의 곱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는데 곱이 음수예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죠.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결과가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일 거예요. 절대값의 차, 큰 쪽의 부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시행착오 거쳤다 칠게요. 여기가 곱해서 2 되는 게 1하고 2. 그리고 어디다가 마이너스, 어디다 플러스를 줘야 되느냐? 합이 양수가 나왔으니까 곱한 결과에 절대값이 큰 쪽이 양수가 되게 한다. 그래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야 곱해서 얼마 되죠? 2는 4. 여기 곱해서 마이너스 3.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 차 2에 절대값의 차, 큰 쪽의 부호 1.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에서 시행착오 거친 다음에 찾아내게 하시면 돼요. 그럼 2개 더해서 이것이 x의 개수가 되는 거 맞다? 오케이. 그럼 실제로 여기도 대각선 그어야겠죠. 실제로 여기는 x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쓸 때 2x-1 하나, 그리고 3x 플러스 2 하나. 어떤 친구들은 3을 먼저 2를 나중에 적었을 수도 있죠. 그땐 2개 가로가 위치가 바뀌었겠죠. 괜찮아요? 답을 일단 적어볼게요.
2x-1, 3x 플러스 2 그리고 확인. 곱하니까 6x제곱 맞죠? 상수함끼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1x 오케이 굿. 이런 식으로 확인시켜주셔야 돼요. 자 3번과 4번. 자 1번, 2번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y 제곱하기 뒤에 나왔죠? 그래서 이 가운데도 x, y 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갑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3번. 자 5x제곱 플러스 11xy 플러스 2y 제곱입니다. 항색의 x에 대한 2차식 x제곱 vs 1이 아님 확인 끝. 대각선의 곱의 합. 자 얘는 5하고 1 보이죠? 대각선의 곱의 합이 11 나와야 되는데 곱이 2가 되는 거는 1하고 2예요. 그죠? 2 아니면 1.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5, 20, 1은 1. 즉 대각선 곱한 거 10. 여기는 1. 그래서 더해서 얘가 얼마가 돼요? 바로 11.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 본 거니까 정확히는 x의 개수가 11y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수만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확인됐어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실제로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x 곱해야 x제곱 되죠. 여기도 얘들끼리 곱이 y제곱인 거니까 1y, 2y 이렇게 된 거죠.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바로 요 방향 그대로 요렇게 적습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5x 플러스 1y 1 생략하죠. 1x x 플러스 2y 그리고 가로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어떤 친구는 1, 5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적어봅니다. 5x 플러스 y 여기는 x 플러스 2y 하고 저희 확인요. 곱해서 5x 제곱 곱해서 2y 제곱 10xy 1xy 더해서 11xy 맞죠? 자 마지막 4번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봅니다. 4번. 자 4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3y 제곱. 항이 3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이 3개면 아까 했던 거 제곱 곱의 2배. 근데 이거 얘는 제곱 2x제곱 맞지만 얘는 뭐의 제곱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섞었을 때 대비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x에 대한 2차식 x제곱 1이 아니 맞죠? 자 곱이 4, 곱이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음수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음수와 양수의 합, 음수와 양수의 합이 개수. 근데 합이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 말은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인데 누구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죠?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곱이 4가 되는 거. 자, 이번엔 1, 4 이렇게 가볼까요? 3 되는 거 1, 3 아니면 3, 1인데 대각선의 곱의 합이 얘가 나와야 돼. 자, 보세요. 1, 3으로 해도 3하고 4의 차이가 1? 안 나와. 자, 이걸 바꿔도 마찬가지죠. 10이랑 1 차이? 안 나와. 그러면 곱이 4가 되는 경우가 1, 3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2가 있죠. 자, 이제 여기는요. 1, 3. 볼게요. 2, 3은 6, 1은 2. 6과 2의 차이는 4 맞죠. 그런데 절대값이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음수 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3은 6하고 1은 2. 자, 2, 3은 6, 1은 2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얘를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여기다 뭘 주는 거예요?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 줍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3 맞죠? 곱해서 4 맞죠? 그리고 y제곱 나왔으니까 여기는 y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요. xx 생략되는 거죠.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6xy고요. 여기는 2xy였던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0xy, 1xy.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개수만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는 안 적었던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로가로 적는 거죠. 따라 적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마지막에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주게 하시고요. 결론 2x 플러스 y 그리고 2x 마이너스 3y. 가로는 바뀌어도 됩니다. 곱 4x제곱 맞죠? 곱 마이너스 3y제곱 맞죠? 마이너스 6xy, 2xy 더해서 마이너스 4xy까지 완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료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하시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전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다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